여러분, 장부 가치의 12%라는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야, 이건 진짜 엄청난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함정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의 주인공, 바로 오가닉 디코 코스메틱입니다. 자, 바로 이 숫자 0.12.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가닉 티 코스메틱의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정말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를 이렇게나 박하게 매기는 걸까요? 이게 정말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두가 피해야 할 명백한 위험 신호인 걸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공식적인 사업 모델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영유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친환경 화장품 회사, 티베이비라는 브랜드 이름도 그럴듯하고 차 추출물을 썼다는 유기농 컨셉도 겉으로 보기엔 정말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몇몇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서 어떤 잠재력을 보고 있거든요. 그 긍정적인 측면, 희망적인 부분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회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원래 하던 화장품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신발하고 모자 사업에 끼어들었어요. 심지어 358억 원짜리 대형 계약을 따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아예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시장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이게 긍정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대 주주가 직접 자기 돈, 그것도 10억 원을 털어서 회사 주식을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보통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우리 회사 주가 앞으로 오를 거니까 믿어달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는 와중에도 막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전혀 다른, 훨씬 더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요. 이 표가 지금 이 회사가 처한 모순을 딱 보여줍니다. 신발 사업 같은 거라니까 전체 매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덩치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순이익은 완전히 무너져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마 타지고 있는 전형적인 외화 내빈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한국 투자자들한테서 어렵게 모은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상당액이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케이맨 제도의 자회사로 빌려준 돈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게 진짜 사업에 쓰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새는 건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구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이 이 회사의 자산을 믿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비정상적으로 낮은 PBR이 설명되는 겁니다. 11억 원,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회사가 최근에 발행한 전환사채 12의 규모인데요. 이 숫자가 바로 다음에 터질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 11억 원이 오버행이라는 거대한 잠재적 폭탄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대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만약 이 채권이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럼 지금 있는 주식수의 20%가 넘는 새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이 물량들이 매물로 나와서 주가를 짓누를 거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주가 차트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현재 위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차트는 보시다시피 명백한 장기 하락 추세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할 것 없이 모든 주요 이동평균선이 주가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고 있죠. 이게 다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는 무거운 저항, 즉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약세 신호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세우려면 이 가격대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는 140원 근처, 그리고
153원이 정말 강력한 저항선이라 이걸 뚫지 못하면 의미 있는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반대로 아래로는 131원이라는 지지선이 무너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역사적인 최저점이었던 61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부분과 온갖 위험 신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주식에 대한 최종 결론, 분석 보고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한눈에 놓고 보니까 판단이 훨씬 쉬워지죠.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 CEO의 책임 경영 의지 같은 스토리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실제 실적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돈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매물 폭탄까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단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보고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주식은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오직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의 영역에 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꿰뚫는 정말 날카로운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투자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일단 멈추셔야 하고요. 혹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이 권고됩니다.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되는 게임에 큰 돈을 거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인 거죠. 결국 이 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불투명한 자금 흐름부터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또 본업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모습을 숫자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회사의 어떤 점이 확실하게 바뀐 걸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